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와티무르의 시골 마을 출신인 순박한 이주 노동자가 갑자기 화려한 도시 서울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급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중 운명처럼 대기업의 상속녀인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성은 몇 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의사들조차 손을 뗀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거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외국인 노동자의 손길이 그녀를 긴 잠에서 서서히 깨우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한국 사회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진심이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줄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네온사인이 꺼지지 않는 화려한 도시, 대한민국 서울. 그 분주함 속에서 자와티무르 출신의 27세 청년 타르미즈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유명 사립병원에서 막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향인 켐버 젬베르 마을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 먼 한국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타르미즈는 청소 업무와 입원실 보조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비록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진심과 책임감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가 구사하는 한국어는 아직 인도네시아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환자나 직원들과 소통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근무 첫 주, 타르미즈는 VIP 전용 병동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한 병실에서 그는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젊은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 23세, 서울의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창백한 하얀 피부와 베개 위로 흐트러진 긴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전형적인 한국 미인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심각한 교통사고로 인해 한 달째 혼수 상태라고 했습니다. 타르미즈는 매일 그녀의 방을 청소하고 물을 갈아주고 방을 정돈했습니다. 일하는 틈틈이 그는 항상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답이 없을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가씨. 오늘 하루는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타르미즈는 이불을 정리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점차 타르미즈는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고향 마을에서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야자수 나무에서 떨어져 마비가 되었던 이웃을 도왔던 기억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배운 자바, 전통 마사지 기술로 그 이웃은 서서히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기술이 지은 씨에게도 도움이 될까 하지만 그는 이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재벌가 자제였고 모든 조치는 부모님과 병원 측의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타르미즈는 용기를 내어 환자 가족 대기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에는 이호진 회장과 그의 아내 최수연 여사가 피곤하지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타르미즈를 바라보았습니다. 타르미즈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회장님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인가요? 타르미즈 씨.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도네시아 전통 치유 마사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거의 마비될 뻔한 사람을 도운 적이 있고 그분은 회복되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지은 아가씨를 돕고 싶습니다. 부모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망설임이 역력했습니다. 최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어요. 최고의 의사들이 그녀를 돌봤고 해외 유명 치료사들도 불렀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당신의 방법이 위험하지 않다는 확신이 있나요? 정말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약물이나 바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과 신체기의 흐름을 돕기 위해 특정 지점을 지압하는 것뿐입니다. 이호진 회장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기회를 드리지요.
하지만 의료진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는 밤 시간에만 해야 합니다. 만약 일주일 내에 변화가 없다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타르미즈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온 허브 오일을 준비했습니다. 붉은 생강, 레몬그라스, 코코넛 오일이 섞인 독특한 향이 났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는 이지은의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밤부터 그녀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되었습니다. 첫날 밤 VIP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은은한 수면등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심장 모니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타르미즈는 침대 옆에 서서 얕은 숨을 쉬고 있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자바오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허브 오일을 따뜻하게 데운 뒤 지은의 등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작은 느리고 정성이 가득했으며 그가 외우고 있는 혈자리 패턴을 따랐습니다. 마사지 기술은 척추를 따라 흐르는 신경 경로와 에너지 포인트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목덜미에서 시작해 어깨, 그리고 등 중앙과 아래로 내려가며 마사지했습니다. 특정 지점을 누를 때마다 그는 근육의 미세한 긴장이 손끝에서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지은 씨. 천천히 이 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밤 타르미즈는 이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그는 따뜻한 이불로 지은의 등을 덮어주고 편안한 자세를 잡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간호사들도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담당 의사인 김 박사도 몇 번이나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5일째 되는 밤, 타르미즈의 심장을 뛰게 하는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날개뼈 근처의 혈자리를 눌렀을 때 지은의 오른손 손가락이 마치 반응하듯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타르미즈는 착각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박사가 그를 의국으로 불렀습니다. 타르미즈 씨, 간호사 보고에 따르면 환자의 손에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을 한 건가요? 평소와 같은 마사지였습니다, 선생님. 신경을 자극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 마사지입니다. 김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요. 계속해보세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타르미즈의 열정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지은의 몸이 생명의 리듬을 느낄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하면서 특별한 호흡법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7일째 되는 밤, 호전의 징후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지은의 입술이 마치 무언가 말하려는 듯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직 눈은 뜨지 못했지만 그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을 찾은 지은의 부모님은 의사의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타르미즈를 바라보았습니다. 타르미즈 씨, 이게 우리 딸이 깨어날 징조인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모님.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타르미즈는 더욱 부드럽게 진심을 담아 마사지했습니다. 그는 치유가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뜰 때까지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어. 그날 밤 서울의 거리에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타르미즈는 평소처럼 허브 오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누워있는 지은을 바라보다가 잠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지난주 작은 변화들이 나타난 이후 그의 희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더 규칙적인 패턴으로 등을 마사지하고 주요 혈자리를 누른 뒤 어깨와 목으로 이어갔습니다. 가끔은 운동신경을 자극하기 위해 지은의 팔과 손바닥을 문질러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타르미지가 목덜미 아래의 혈자리를 눌렀을 때 지은의 몸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지고 호흡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타르미지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타르미지가 속삭였습니다. 지은 씨,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힘을 내세요. 눈을 떠보세요. 천천히 지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완전히 떠지지는 않았지만 타르미지의 심장을 걷잡을 수 없이 뛰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는 즉시 당직 간호사를 호출했고 간호사는 곧바로 의사를 불렀습니다. 김 박사가 급히 달려와 청진기와 펠라이트로 환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시각적 자극과 운동신경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타르미지 씨, 매일 밤 이 마사지를 계속해 주세요. 그 후 며칠 동안 지은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입술은 한국어로 희미한 단어들을 말하기 시작했고 마사지를 받을 때 가끔 낮은 신음소리를 냈는데 이는 신경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3주차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타르미지가 등을 마사지하고 있을 때 지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는 처음엔 흐릿했지만 그녀는 자신 앞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구릿빛 피부의 남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타르미지입니다. 당신이 낫기를 바라는 친구입니다.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때부터 회복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의학적인 물리치료와 타르미지의 야간 마사지가 병행되면서 그녀의 몸에는 점점 힘이 붙었습니다. 지은의 부모님은 타르미지에게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르미지의 도움이 없었다면 딸이 여전히 긴 잠 속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달째가 되자 지은은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고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타르미지가 올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타르미지의 마음속에는 존경심이 연민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국에서 온 단순 노동자였고 지은은 대기업의 후계자였으니까요. 그는 그 감정을 깊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죠. 서울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의도 윤중로를 따라 벚꽃이 만개하여 도시를 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 회장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지은은 이제 도움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포기하려 했을 때 곁을 지켜준 남자를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회복된 이후 지은은 자주 타르미지를 정원으로 초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타르미지의 고향 마을 이야기, 한국 문화,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새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호진 회장이 타르미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앉은 그는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표정으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타르미지 씨, 자네는 우리 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네. 아내와 상의 끝에 결정을 내렸어. 우리는 자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주길 바라네. 타르미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최 여사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자네가 지은이와 결혼해 주길 바라네. 타르미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행복함, 감격, 그리고 믿기지 않는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회장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네가 가진 것은 진실한 마음이야. 그것은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것이네.
지은이가 자네를 선택했고 우리도 허락하네. 몇 주 후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 이 회장의 저택정원에서 열렸습니다. 벚꽃 나무들이 그들의 성스러운 서약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를 걸었고 타르미지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선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하객들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선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도네시아 시골 출신의 순박한 청년이 진심 어린 마음 하나로 한국 대기업 회장의 딸과 결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이 회장은 하객들 앞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우리 그룹의 의료 서비스 계열사 하나를 지은이와 타르미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두 사람이 그 회사의 소유주가 될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타르미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지은의 손을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몇 년 후 이 부부는 서울에서 성공적인 의료기업의 소유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첨단 기술과 인도네시아의 전통 치유법을 접목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진심, 그리고 믿음이 국경과 신분,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 흩날리는 벚꽃 아래에서 타르미지와 지은은 소박한 마사지가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꾼 그날을 항상 기억합니다. 타르미지와 지은이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매년 봄이 되면 두 사람은 항상 시간을 내어 흩날리는 벚꽃 아래를 함께 걸으며 운명이 그들을 어떻게 만나게 했는지 회상합니다. 이 회장에게 물려받은 의료기업은 이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중심가의 고급 클리닉 하나였지만 이제는 한국의 주요 도시에 지점을 둔 현대적인 병원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지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그들의 이름은 비즈니스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타르미지에게 성공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은과 함께 그는 마음의 BT 하티의 번안이라는 재단을 설립하여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과거 지은의 생명을 구했던 자바 전통 마사지 기술과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접목한 치료법이었습니다. 매주 타르미지는 여전히 재단 치료실에서 직접 환자들을 마사지합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 병원에서 지은의 등을 처음 만졌을 때와 똑같이 말이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지은이 그의 곁에 서서 환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때로는 물리치료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가 이 재단이 두 사람의 실화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감동합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그들의 삶을 취재하며 타르미지의 헌신적인 모습 때문에 그를 한국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외국인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타르미지는 항상 시간을 내어 고향인 자와티무르의 탐버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에게 있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지키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시골 생활을 낯설어 했던 지은도 이제는 그곳의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맑은 공기,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의 향기, 밤에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를 즐깁니다. 심지어 그녀는 사유르로데, 나, 삼발 같은 인도네시아 요리도 꽤 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매운맛 때문에 가끔 기침을 하긴 하지만 말이죠. 마을 주민들은 그들을 가족처럼 반깁니다. 아이들은 지은이 일본어 대신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벚꽃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녀를 한국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마을 어르신들은 타르미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성실함과 진실한 마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본보기로 여깁니다. 어느 날 밤 넓은 논이 내려다 보이는 시골집 마루에서
그들은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비가 내린 뒤 젖은 흙내음을 실은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지은 씨, 그거 알아요? 내 가장 큰 유산은 그 회사가 아니에요. 타르미지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보? 당신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신이 포기했다면 나는 이 세상을 다시는 이렇게 아름답게 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타르미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아마 여전히 너무 큰 꿈을 꾸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 대화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신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마음의 치유였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완하며 각자의 삶에 있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매년 봄, 그들은 처음 만났던 병원의 정원을 방문합니다. 단순히 추억에 잠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난 투쟁과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종종 지은의 옛 VIP 병실 창문이 보이는 벤치에 앉아 있곤 합니다. 한 번은 지은이 갓 딴 벚꽃을 가져와 벤치에 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의 증인이에요. 고통, 기도, 그리고 우리 사랑의 증인이죠. 그리고 이곳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도움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타르미지와 지은의 이야기는 결국 한 한국 작가에 의해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인도네시아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TV 인터뷰에서 그들의 여정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타르미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전에 병원 바닥을 닦는 대걸레만 잡을 수 있었던 손이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여인을 안고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제가 시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지은이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약이나 기술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비록 이제 그들은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지만 타르미지와 지은은 그들이 남기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은 회사가 아니라 삶의 가치, 즉 진정성,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계절과 같다는 것을 압니다. 매서운 겨울처럼 힘든 시기가 있고 화려한 봄처럼 아름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차가운 폭풍우를 견뎌낸다면 다시 따뜻한 햇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벚꽃잎을 볼 때마다 타르미지는 항상 지은의 등을 처음 마사지했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평범했던 그 하루가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꾼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평범한 외국인 노동자에서 대기업 상속녀의 남편이 되기까지 이 모든 것은 재산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인내, 그리고 모든 기적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타르미지와 지은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에는 국경도, 문화도, 신분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고 심지어 그들의 세상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